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이유가 단어를 몰라서, 문법을 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단어 많이 외우고 문제집만 많이 풀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이 영어 공부에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영어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10년 경험으로 찾은 공부법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신다면 무조건 영어 성적 오른다고 장담합니다. 혹시 문제집 풀 때 정답률 높다고 만족하고 있지 않나요? 중학교 때는 문제를 풀 때 정답보다는 내가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새로운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 시간을 준 다음에 같이 답을 맞춰봅니다. 그런데 답을 맞춰볼 때 몇몇 아이들은 답만 맞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정답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합니다. 문법 문제집 풀 때 보통 아이들이 내용 읽어보고 이해가 된 것 같으면 바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막히면 설명 부분을 다시 보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이해한 내용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문법 공부할 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파악한 후에 문제를 풀 때는 내용을 보지 않고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점하다가 맞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표시된 부분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의 유무와 관계없이 꼭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답지부터 볼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틀린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풀어본 다음에 답지를 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파악을 하고 틀린 이유를 꼭 써보세요. 이렇게 해야 내가 뭘 이해하고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해 공부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독해를 공부할 때는 꼭 문제를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독해 문제집 공부할 때 문제 푸는 데 초점을 맞추면 내용을 대충 읽게 됩니다. 하지만 독해 공부에는 얼마나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독해할 때 꼭 지문의 해석을 써봐야 합니다. 지문 해석을 써보면 유난히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들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들 위주로 해석 연습을 더 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장들의 유형 파악이 힘들면 천일문 같은 구문 독해 문제집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집 풀 때 정답에만 치중했다면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 방법을 꼭 바꿔보세요. 보통 영어 해석이 잘 되지 않으면 해석 문제집을 더 많이 공부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문장 해석이 어려운 건 문장 구조 파악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먼저 문법 공부를 통해서 문장 형태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야 합니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면 해석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해도 영어 지문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글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글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영어 지문만 많이 읽는다고 늘지 않습니다. 외국어의 실력이 모국어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어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외국어인 영어가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학교 때 최대한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중학생 중에 단어 공부 숙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체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서 낙담하고 어머니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해석 숙제를 해오면 한글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게 하고 한두 달이 지나니 해석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기도 끝났습니다. 영어 지문 내용이 파악이 어렵다면 영어 해석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책도 많이 읽게 해보세요. 영어의 기본은 단어라고 하지만 무작정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 단어 외운다고 하면 이렇게 encourage 용기를 북돋다 격려하다, encourage 용기를 북돋다 격려하다 이렇게 단어를 몇 번만 반복해서 외우고 공부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고 나중에 해석도 제대로 못합니다. encourage 단어를 보면서 반대말로 discourage가 있구나 하고 한번 봐주고 이렇게 반대말 한번 봐주면 나중에 discourage라는 단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encourag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to 동사의 형태입니다. 해석해보면 어린 운동선수들이 건강한 관점을 유지하게 격려하다이죠. 이렇게 encourage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고 해석을 해보면 나중에 이 단어가 나오는 문장은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걱정 중에 하나가 아이가 단어를 금방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입니다. 이렇게 단어 뜻으로만 암기하면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면 더 이상 단어 공부로 어려워할 일은 없을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다 하고 채점에서 별로 틀리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분량의 숙제를 했으니 내 실력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보다는 어떻게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만 공부하더라도 그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영어 잘하고 싶으면 지금 기초를 잘 쌓아둬야 합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영어 공부법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영어는 꾸준함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지치지 않고 영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